그럼요. 주식의 본질이 뭐예요? 주식의 본질. 주식의 본질을 투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100명 중에 99명이 주식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주식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10,000원에 사가지고 20,000원에 파는 게 주식이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겠다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어서 삼성전자의 성장과 함께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럼 삼성전자 주주는 핸드폰 뭐 써야 돼요? 핸드폰 갤럭시 써야 돼요. 아이폰 쓰면 안 돼요. 그게 기본적인 주주의 마인드예요. 내가 투자한 회사, 내가 함께 주인인 회사, 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되는 게 주주의 역할인데 주식은 삼성전자 걸 갖고 있으면서 핸드폰은 아이폰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배신이지 이건. 그럼 차라리 애플 주식을 사든가.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주주로서의 마인드여야 돼. 그러면 주주가 되면 이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함께 떨어지면 또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또 기다려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주식 투자의 본질이에요. 이걸 하자고 한 거야. 이 문화가 있어야 기업이 좋아해요. 만약에 작가님이 내가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어. 근데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 한번 생각해봐. 2명의 투자자가 있어. 내가 지금 1억 투자할 테니까 10년 동안 제가 묻지 않을 테니까 10년 동안 잘 회사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불려서 저한테 수익 주십시오. 라는 A라는 투자자가 있고 B라는 투자자는 1억 투자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 매일 찾아와. 매일. 요즘 회사 잘 돼요? 안 돼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조회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나 빨리 돈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고 팔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누구의 돈이 훨씬 더 좋겠습니까? 첫 번째 투자자의 돈이 훨씬 좋고 그 사람이 믿어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은 A는 없어. 전부 B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샀다 팔았다. 요즘 떨어졌어? 샀다가 또 올랐어? 팔았다가. 응? 그 떨어지면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엉망이고 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주식 방송들이 그걸 조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오르니까 사라, 뭐 떨어지니까 팔아라, 뭐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그거 어떻게 알아? 저는 주식하면서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 내일 주가를 예측하는 것. 제일 쓸데없는 방송이. 내일 주가를 어떻게 알아요?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 주식 방송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다고 예측하는 방송이 어디 있었어? 다 전쟁 나기 전달까지 안 난다 그랬어. 안 난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예측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방송을 보면서 주식을 사고 있고 그런 방송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주식 투자의 본질은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주주가 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 돈을 빌려준 사람에겐 채권을 발행하고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줬죠. 투자를 한 사람에게는 주식을 주고요. 이 사람에게도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있어요. 배당이에요. 배당. 자, 그래서 주식 이제 뭐 회사가 수익이 안 날 때는 배당을 할 수 없지만 수익이 나게 되면 일정 비율을 배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보통 지금 뭐 우량주들은 뭐 적게는 2, 3%, 3, 4%, 뭐 5, 6%씩 배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에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1년에 한 번씩 혹은 분기에 한 번씩 일정한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매매 차익의 중심을 둔 투자자들은 파란색, 빨간색만 봐요.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안 좋고 이렇잖아요. 내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만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오늘 1,200이 됐나 900만 원 됐나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주식 배당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혹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은 뭐를 기준으로 주는지 아세요 혹시? 자,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당신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식 배당은 투자 금액이 아니라 보유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해요. 1,000만 원당 얼마 줄게, 100만 원당 얼마 줄게 이게 아니라 몇 주당 얼마 줄게, 주당 얼마 줄게. 자, 그러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배당을 주당 1,000원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만 원의 배당을 받게 돼요. 근데 내가 2,000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 20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잘 봐요, 이제. 배당을 많이 받으려면 나는 뭐를 늘려야 되죠? 보유 주식 수를 늘려야 돼요. 자, 보유 주식 수. 그럼 이제 되게 재밌는 로직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이에요. 자, 5만 원인데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주식을 사기로 했어. 그죠? 자, 그러면 내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기로 했는데 5만 원이면 이번 달에 몇 주 살 수 있어요? 20주를 살 수 있어요. 나는 이제 20주에 해당하는 배당권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 달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6만 원이 돼버렸어. 그럼 아까 시세 차익, 매매 차익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주가가 5만 원에서 6만 원 오르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주가가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 나는 목적이 뭐야, 지금? 배당 받는 게 목적이에요. 주주로서. 그럼 배당 받으려면
보유 주식이 많아야 돼요. 자, 그런데 분명히 지난달에는 100만 원 가지고 20주를 샀어. 근데 주가가 6만 원 오르니까 이번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식이 20주가 돼, 안 돼? 안 돼요. 16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이번 달에 20주를 사야 되는데 20주를 사려면 120만 원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퍼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4만 원이 됐어. 자, 이번 달에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4만 원짜리 주식을 100만 원 가지고 사니까 몇 주 살 수 있는 거야? 25주를 살 수 있어요. 배당 받으려고 보니까 나는 25주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전문용어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잘 보면 이걸 우리가 실제로 배당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걸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똑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주식 수가 떨어져서 배당이 불리해져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서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배당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돼,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6만 원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시점, 배당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인 거죠. 물론 이 회사가 앞으로 망한다. 그러면 다 안 좋은 거지. 근데 앞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상향한다. 앞으로 정말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면 이렇게 내가 저점에서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 차익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 배당 수익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 주식 시장을 보는 관점이 정반대가 돼요. 배당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이 시장을 즐기고 있어. 매매 차익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결국은 투자의 본질이더라. 본질에 접근하면 투자는 재미있어지고 쉬워지고 도움이 된다. 그런데 투자의 본질에서 어긋나서 투자를 주주가 아닌 매매 차익 중심, 시세 차익 중심의 도박으로 보고 있으면 일희일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땐 잠깐 좋았다가 떨어지니까 지금 또 안 좋잖아. 또 다 나가고 있잖아. 그죠? 빨리 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장이 갬블링 시장이 된 거예요. 나가버려야 돼. 제발 나가주세요. 여러분이 나가야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혹시? 경제적 자유는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오지 않아요. 경제적 자유는 돈과 할 일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약간 좀 이렇게 뭐 혼돈하시거나 잘못 판단하시는 게 있는데, 파이어족이라고 아세요? 파이어족? 그래서 뭐 40대 내가 빨리 리타이어 얼리, 그래서 경제적인 프리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은퇴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정작 은퇴해서 돈만 갖고 있으면 과연 내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서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 이 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것이지, 꾸준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돈을 쥐고 있고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이상 불려된다는 의무감을 갖는 순간 나는 여기에 노예가 돼요. 경제적인 자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자유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은퇴하셔가지고 뭐 놀고 있을 것 같아, 그냥? 그렇지 않지. 뭔가를 계속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돈도 돈이지만 꾸준하게 할 일이 있고 거기서 꾸준하게 인컴,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경제적 자유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만 있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노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만 있다고 해가지고 경제적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내가 10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임대소득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야.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포트폴리오로 준비되어 있는 것, 그와 더불어서 죽는 그날까지 내가 꾸준하게 할 일이 있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주고 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일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할 일이 필요하다, 일을 꾸준하게 해라, 평생 할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직장생활 20년 한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뭘 더 일하라는 얘기냐. 지겹다, 이걸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지겨워하는지 아세요? 그 근본적인 우리가 패러다임을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영화배우 안성기 씨, 이순재 씨가 있어요. 나이 70, 80이에요. 그분들이 난 일은 정말 싫어. 연기 정말 싫어. 나 진짜 지긋지긋해. 빨리 은퇴하고 싶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송혜 선생님, 엊그제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 95세, 96세까지 노래자랑 했어요. 퇴직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죠. 그분들은 역할을 바꿔서라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연기를 하고 싶어 해요. 나는 지금 일하기 싫어 죽겠고 빨리 퇴직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왜 평생 일하고 싶어 할까요? 차이가 뭘까요?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은 당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하기 싫은 이유, 내가 퇴직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일을 해라. 진짜 일.
진짜 일은 남의 집 일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짜 내가 잘하는 일. 하다못해 소득이 뭐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없어도 돼. 내가 일정한 돈이 주어지고 일정한 연금 소득이 있고 일정한 배당 소득이 있으면 내가 나가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어도 충분히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이 남의 집을 일을 해주면서 500만 원 버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거? 어차피 내가 한 번 인생 사는 건데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경제적 자유지. 경제적 자유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이걸 이루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인데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게 아쉬운 거죠. 잘 한번 뭐 제가 사회를 바꿀 수 없고 제가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없겠지만 우리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같은 배를 타는 것이 앞으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면서 가장 수익이 좋은 방법일 거다. 우량주를 사시라는 거예요. 네. 좋은 주식, 집을 사더라도 좋은 곳에 집을 사라. 좋은 곳에 살 돈이 없으면 사지 마라. 주식을 사더라도 우량한 주식을 사라. 우량한 주식을 살 돈이 없으면 사지 마라.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다 보니 약간 좀 이렇게 뭐 염세적이고 좀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핵심이 그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 나는 부자냐? 연금 박사도 부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사회에서 부자들과 싸우는 건 포기했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뭐 소득을 벌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저는 딱 목표를 정했어요. 어차피 이 세상 왔는데 즐겁게 놀다 가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연금들, 뭐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연금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뭐 준비한 것만으로도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예. 그러면 열심히 방송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내용 전해주고 또 열심히 상담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전달해주고 강의도 다니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 나면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실컷 놀고 즐기고 가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집? 뭐 살 집 하나 있으면 되잖아. 그죠? 뭐 내가 무슨 뭐 20억, 30억짜리 강남에 집을 3채, 10채씩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 갖고 있으면 뭐해? 내가 하늘나라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어차피 여기 두고 갈 건데. 그죠? 나는 딱 보니까 한 달에 5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더라고. 한 달에 500만 원 연금 소득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평생 쓰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식 공부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히 연금에 대한 것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씩만 연금을 준비해 놓자. 그 이상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가 터득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지만 물론 좋죠. 돈 많이 쓰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정한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연금소득, 캐시플로우를 확보하는 것을 1번 목표로 두시고 그것만 확보하셔라. 그러면 남들이야 뭐 수천만 원 벌건 수억 벌건 뭐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연금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같이 준비하는 것. 이것이 노후의 답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젊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한 이후에도 노후의 내 인생 이막에서 또 무엇을 하면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꾸준하게 하시면서 할 일을 준비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거기서 발생한 소득으로 미래에 대한 저축을 하면서 평생 소득을 준비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마 뭐 크게 잘 살지는 못해도 죽는 그날 잘 놀다 간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지금 뭐 인플레도 있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은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내 몸값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실 물가가 좀 오르건 집값이 떨어지건 뭐 관계없이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이게 자존감이잖아. 이런 게 있으면 이 외부적인 경제 상황에 좀 덜 흔들면서 내가 이 세상을 좀 현명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몸값, 일, 그리고 소득에 대한 준비를 같이 병행하시는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뭐 언제든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연금 박사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